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왜 또 검찰,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를 강요받아야 하느냐? 칼잡이의 아집이 왜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과 여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창당 선언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먼저 기자회견 소식부터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고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극단 대립을 일삼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상대 정치 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되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릅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시나리오는 부정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측근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신당의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세력과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과 함께 하겠다. 그중에 새로운 선택이나 아니면 한국의 희망과 같은 저는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는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한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고 협박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 씨가 숨지면서 수사는 이대로 끝나게 됐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량의 흰천을 걷어냅니다. 공터를 빠져나간 차가 큰 트럭에 실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매니저가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서울 성북동의 한 공원 근처에서 이 씨를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몰랐어요. 근데 소방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더라고. 경찰은 이 씨가 차 안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대마초와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수면제인 줄 알고 약물을 투약했을 뿐 마약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약을 제공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원한다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이 씨가 숨져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이대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다른 피의자 수사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새해부터 아이 낳으면 집 살 때 1.6% 금리로 5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 등도 해줘서 요건만 맞는다면 파격적인 혜택인데 자세한 내용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자산은 소득 4분의 기준인 4억 6,9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내년부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마련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까지입니다. 올해 태어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 가능한데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 기간도 5년씩 연장됩니다. 각계각층의 그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하는 그런 주택 정책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신혼부부라든가 그 출산에 대한 특공 이렇게 해서 저출산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당정은 청년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2%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청약 통장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핵심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냐. 버블이 꺼지면서 정상화되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장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내년 대출을 더 조이는 정반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겁니다. 일명 스트레스 DSR인데 일반 대출자가 빚내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득 5천만 원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내년 3억 3천만 원에서 내후년엔 2억 8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당장 내년 2월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다른 대출로 확산하는데 한도는 최대 16%까지 축소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제때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26년째 무료로 돌봐주는 진료소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에겐 등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쪽에 자리가 없어서 바깥쪽까지 줄을 섰는데요. 정부 지원금 없이 기부와 봉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에선 이주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라파엘 클리닉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쉬는 일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I am the number one here, so I go to the clinic at 8:05. 대부분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일하며 다치는 건 일상입니다. I lost my injury, my hand. This is how I enjoy to my job time. 라파엘 클리닉엔 보통의 병원과 다른 풍경이 많습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곳이 영어로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진료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 번호를 칠판에 하나하나 적어서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deep breath, deep breath. 휴대폰 번역기에는 며칠을 끙끙 앓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잇몸 아프다 오셨는데 염증이 좀 심하네요 지금. 이가 뭐 썩은 문드러져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를 갖다 못 받으시니까. 이곳에서 목숨을 건진 이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9년 전 얼굴을 다친 레놀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기 피 나왔어요. 그래서 상선에는 난 빨리빨리 에머전시. 고마운 마음에 지금은 다른 환자들의 통역을 돕고 있습니다. 타국에서의 겨울이 더 추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픈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약사님들이 많이 못 오실 줄 알고 시간 내서 온 건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체류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합니다. 보험 없어, 돈 없어서 여기 모르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자원봉사로 유지가 되다 보니 원하는 과목의 진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매주 오기도 합니다. Then you can come next week. Today we are full.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이 진료소가 26년 동안 문을 열고 있는 이유입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